의원님은 요즘에 굉장히 SNS에서 뭐랄까 너무 노고가 많으시다는 느낌이 드는 게, 저 솔직히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모든 말에 일일이 답할 필요가 있을까요? 공격을 하시는 분들은 뭐 답하기 어려워서 답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의미 없는 공격인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그 공격에 대한 비판에 대한 답을 안 하면 확정된 사실이라서 자기 의견 표명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너무 그게 신경 쓰이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선거 전에는 제가 일체 답을 안 했고요. 어. 왜냐하면 선거 전에 답을 하는 거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그다음에 선거 이후에 제가 답한 거는 사실에 대해서 물어볼 때 답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답을 하는 게 있고 안 한 게 있어요. 근데 욕하는 부분, 비난이 목적이라고 느껴지는 건 답할 게 없잖아요. 그냥 욕을 먹는 거고. 그렇지 않고 좀 팩트가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기준을 두고 답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저도 댓글 달린 거 보면 명백한 허위사실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저는 억울하지. 트위터 같은 데는 블라인드 기능도 없고 그래서 네. 억울한 허위사실을 누가 퍼뜨리고 있으면 그걸 지울 수가 없잖아요. 최근에 또 억울하신 점이 있죠. 억울?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재명 인수위에 최민희가 들어오라고 했다. 최민희를 들어오라고 했다. 뭐 이런 사실이 막 돌아다닌다면서. 아, 그거보다 저에게 이제 쪽지로도 오고 이렇게 저렇게 이재명한테 자리 하나 받기로 했지. 그리고 아이씨. 인수위에 들어가기로 했다며 뭐 이런 얘기가 왔었죠. 근데 실제로 제안은 있었습니다. 제안은 있었는데 그게 제가 경기도의 한 그쵸. 지역구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제안은 있었는데 저는 우선 제가 경선 과정에서 전해철 후보를 지지했어요. 제가 증인이잖아요. 네. 보통 이제 후보들 인터뷰를 하게 되면 본인이 혼자 나와서 인터뷰하는데, 의원님만 특별히 전해철 의원님한테 경선 때 인터뷰할 때 거기 가서 내가 좀 도울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네. 저는 전해철 후보가 알려지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때 생각했고 지금도 차분하게 일을 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해철 후보를 지지했는데 뭐 경선에서 져서 그 공식적인 민주당 후보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기 때문에 뭐 선거운동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토론회에서 그 제기된 문제에 대한 내용은 제가 판단할 위치가 아니나 그 민주당 후보니까요. 그리고 일정 부분 뭐 보호도 해야 됐고, 예, 그런데 제가 전해철 후보를 경선 때 지지했는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인수위에 들어가는 건 저는 전해철 후보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또한 이재명 당선자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안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고, 또한 이제 우리 가족들이 아프고 그래서 시간을 내기도 힘들어서 안 들어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인수위를 안 들어갔는데 경기도에 취업할 거다. 뭐 이거는 저는 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저도 좀 보면 좀 너무하다 싶은 게요. 정당의 당직자인 사람이기도 하고 이분이 자기 당 후보를 떨어뜨리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 그게 해당이 제명감이잖아요. 저는 그렇죠. 네. 저는 일반 지지자들께서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런데 당원과 특히 당직자, 지역 책임자들은, 그리고 지역구에 또 운영위원들이 있거든요. 각 지역에. 그분들은 개인적인 호불호를 떠나 어쨌든 정당인으로 자당 후보를 지원하고 지지하는 거는 뭐 그거는 당인의 상식이라고 봅니다. 당연한 거고요. 만약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기도를 내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거는 인구가 1,300만이래요. 뭐 4분의 1을 뺏기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차원도 좀 있고, 상식적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우리들 입장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법정에서 밝혀지면 되는 것이고요. 굳이 같은 당의 후보를 같은 당인으로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재명을 위한 선거가 아니잖아요. 네, 이번 선거는 저는 물론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 있겠죠. 예, 있겠지만 이번 선거는 경기도민들이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경기도를 민주당 후보가 경기도지사가 돼야 된다. 이게 더 컸다고 봐요. 이 논쟁이 계속되는 건 당사자들이 지금 계속 입장을 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이재명 캠프에서 김부선 씨를 고발하는, 네,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했죠. 그 부분은 이제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용도로 가짜 뉴스를 유포했다. 뭐 이 법적인 문제가, 이게 복잡한 문제가 그건 있지만요. 이제 이재명 당선자 입장이고, 그다음에 김영환 후보와 바른미래당에서도 이재명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로 이미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법적으로 진실이 가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이 밝혀지는 것과 법적으로 사실을 판단하는 것과 진실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법적으로라도 시시비비가 가려지면 이 논란이 일단락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법적 판단이 내려지면 그 내용에 따라 누구든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경궁 김씨 트윗 있잖아요. 맞아요. 이 표현이 정의를 위하여더라고요. 예, 그 트윗의 내용이 동의 안 될 뿐만 아니라 분노하게 되죠. 그 트윗 내용을 보면. 이제 일관된 입장인데요. 이것도 정의를 위하여 트윗 계정 주인은 빨리 검경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하고 그리고 이미 이재명 당선자도 당선자나 그 배우자와 상관없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검경이 수사를 게을리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입장 표명하지 않았더라도 고소고발된 사건 수사를 하는 게 맞고. 네. 제가 쭉 이렇게 자료를 그나마 시간이 있어서 선거 때는 진짜 볼 시간이 없었고요. 보면 여러 가지 SNS와 소통의 기능이 있는데 그 합리성을 추구하고 정답을 찾는 것만 SNS의 기능은 아닌 거다라는 생각 하나 하고 딱 하나가 남았어요. 뭐가 남냐면 흔히 제가 진영 논리라고 공격을 받았어요. 사람이 단순하다고. 그게 저는 선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전쟁인데 그리고 진영 간의 전쟁. 예, 진영 간의 전쟁인데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게 민주당 사람은 당연한 거다. 당원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진영 논리에 빠져서 큰 거를 못 본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이거에 동의를 하나 안 하나 이 문제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순수한 문제 제기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이재명 후보에게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한 발 떨어져서 그 문제를 보면서 이건 시시비비가 확실히 가려져서 사실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법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런 것까지인데 그것을 사실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에서 상처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건 동감. 네. 그건 동감인데 역대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선거에서 돌출 변수로 네. 경기도라고 하는 가장 큰 광역의 단체장을 떨어뜨리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었거든요. 네. 문제는 태평성대라서 이게 가능할지도 몰라요. 저쪽에 완고한 적이 이렇게 강하게 있으면 또 힘 뭉쳐서 싸울 수도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가치관이 다른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당선된 뒤에도 뭔가 불법적인 게 드러나고 그럼 법적인 어떤 조치가 되고 심하다 싶으면 뭐 사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건 우리 후보님처럼 내가 지지한 후보가 안 됐더라도 열심히 뛰어서 당선시키는 게 일단 목적이고요. 네. 그 후에 벌어지는 일들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추미애 대표에 대해서 왜 이재명 후보의 공천을 취소하지 않았냐라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초기에 추미애 대표님을 옹호하는 트윗을 올렸다가 저는 상상할 수 없는 반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렇게 된 겁니다. 추미애 대표께서 이제 디소위에서 다 문제 제기한 거 올렸어요. 다 보고합니다. 다 올렸는데 그러고 나서 지도부에서 의논을 해서 이제 당사자들하고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이재명 후보 쪽에서 사실이 아니다. 완강하게 부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랬을 때 추미애 대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전략 공천이었다면 저는 뭐 또 논의를 할 수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것도 쉽진 않지만 그래도 근데 경선을 통해서 선출된 후보였잖아요. 그래서 당 지도부도 예를 들면 당 지도부나 뭐 의원들 중에 아마 문제 제기한 분들하고 심증을 같이 한 분들도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심증으로 후보를 박탈하자 이런 결정은 못하는 거다. 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뭐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선거 때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가치관의 문제. 민주당 지지자여도 마음에 안 드는 후보가 있어서 뭐 도덕적으로 좀 아니다 싶으면 난 낙선 운동할 수 있다고 봐요. 그게 네, 가치관이에요. 네, 네. 근데 당인으로서 그 당의 후보를 당선시키자고 운동하는 거를 또 나쁘다고 말하는 것도 잘못된 거다. 그 가치관들이 충돌할 때는 자기 가치관대로 가면 되는데 왜 니들은 우리하고 동조 안 해? 너희들은 부도덕해라고 공격하는 게 저는 원당치 않다고 봤던 그런 관점이 있고요. 꼭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남양주 지역에서 후보가 시의원 후보가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같이 경선을 했던 어떤 분이 그 후보에게 어떤 내용을 문제 삼아서 법원에 후보 취소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그래서 후보가 취소됐어요. 이런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선으로 선출된 어떤 후보가 문제가 있었을 때 그 후보를 취소하고 다른 사람으로 했을 때 이런 일은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남양주 상황이 A가 후보가 됐는데 문제가 있어서 탈락시키고 B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법적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지자들이나 일부 당원들이 문제 제기한 부분이 받아들여져서 만약에 당에서 뭐 A 후보를 도덕성 문제로 후보 취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끝없는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지도부의 입장이 만만치 않았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뭐 얘기가 좀 길어지긴 하지만 저도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은 시간이 되게 많이 지난 뒤에 이 시점을 생각해 보면 어떤 어마어마한 분열의 시작일 수도 있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재명 시장을 비판하는 쪽과 옹호하는 쪽들이라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이재명을 낙마시키려는 거대한 배우가 있다 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 그런가요? 네. 네. 반대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도 있을 텐데 네. 문제는 그게 있냐 없냐가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3자들이 보면 그걸 계파 싸움으로 보는 거예요. 결국에는 네. 그러니까 네. 도덕성이라고 하는 어떤 가치 기준을 내걸었지만 계파 싸움으로 보면 계파 싸움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분열인 거거든요. 근데 그 관점으로 뭔가 민주당이 계속 간다면 저는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이재명 도지사 당선자가 위법성이 있으면 법적인 처벌을 받으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계속 뿌리가 돼가지고 현재 저는 적폐청산 같은 게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근데 이런 지점이 있거든요. 정권 교체 되면 팟캐스트 이들 뭐 할래? 어떤 사람이 질문했을 때 제가 했던 말입니다. 최소한 언론이 정상화되는데 시간도 걸릴 뿐더러 그 언론들은 진영을 위해서 싸워주지 않는다. 기계적 균형이라도 지키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팟캐스트의 가치는 꾸준히 남아있을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는데 팟캐스트 간의 분열로 이어지는 측면이 요즘에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대선 후보를 또 뽑고 뭐 가깝게는 이제 당권부터 시작해서 그런 여러 가지 분열로 나타나는 배타성을 갖고 결국에는 이쪽의 힘 약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좀 우려스러운 거고 네. 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공격이나 비판도 때가 있단 말이죠.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서 어느 쪽이든 간에 참아서 그 흐름을 멈춰주면 좋은데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공방들 속에 이게 몇 년 갈까 봐. 그게 좀 두려운 측면이 없잖아요. 바로 지금 그 시각 있잖아요. 그게 제3자가 보면 계파 갈등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제가 방송 토론 나가다 보면 보수 쪽 패널들이 계속 그렇게 몰아가요. 그런데 저도 입장을 바꿔서 만약에 자유한국당에 이런 일이 있다면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공격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그리고 사실 정치라는 게 늘 갈등이고 뭐 계파라는 거는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그 계파가 어떤 경쟁을 하느냐가 문제인 거죠. 그런데 우선은 지금은 혼란스러운 면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주장이 너무 엇갈려요. 막 구체적인 사실을 놓고 엇갈리기 때문에 법적 시시비비가 일단 한번 이루어지면 1단계는 일단락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저는 욕설이요. 누구든. 인신공격, 좀 모독성 발언, 그리고 특히 여성들에 대해서 스피커가 여성일 경우 가해지는 그런 여성 모독 비하, 이거는 누구든 하면 안 되죠. 박근혜 때 트위터라든지 악플 달렸을 때는 우리 쪽 사람 아니니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별로 충격이 없었어요. 네.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게 우리 쪽이라고 느껴지는 받는 충격이 엄청 커요. 심정적으로 굉장히 아파요. 근데 이걸 같이 대응해서 아사리판 만들어 놓으면 속은 시원할지 모르겠는데 그게 실제로 도움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 또 잊고 가자. 총총총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네. 제 생각은 한결같아요.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저는 가치관과 자기의 네. 명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요. 어느 쪽이든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서로를 공격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싸움이 끝날까요? 내가 맞아. 니들은 나쁜 놈들이야. 서로 간에 공격을 하면 이 싸움이 끝나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이 개과천선에서 바뀝니까? 그럴 때는 그냥 서로 간에 무심한 척 그냥 그렇게 존재하는 게 가장 답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네, 그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저희 우리들 입장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법정에서 밝혀지면 되는 것이고요. 굳이 같은 당의 후보를 같은 당인으로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재명을 위한 선거가 아니잖아요.
네, 이번 선거는 저는 물론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 있겠죠. 예, 있겠지만 이번 선거는 경기도민들이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경기도를 민주당 후보가 경기도지사가 돼야 된다. 이게 더 컸다고 봐요. 이 논쟁이 계속되는 건 당사자들이 지금 계속 입장을 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이재명 캠프에서 김부선 씨를 고발하는 네, 허위사실 네. 공표로 고발했죠. 그 부분은 이제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용도로 가짜 뉴스를 유포했다. 뭐 이 법적인 문제가 이게 복잡한 문제가 그건 있지만요. 이제 이재명 당선자 입장이고 그다음에 김영환 후보와 바른미래당에서도 이재명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로 이미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법적으로 진실이 가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이 밝혀지는 것과 법적으로 사실을 판단하는 것과 진실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법적으로라도 시시비비가 가려지면 이 논란이 일단락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법적 판단이 내려지면 그 내용에 따라 누구든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경궁 김씨 트윗 있잖아요. 맞아요. 이 표현이 정의를 위하여더라고요. 예, 그 트윗의 내용이 동의 안 될 뿐만 아니라 분노하게 되죠. 그 트윗 내용을 보면. 이제 일관된 입장인데요. 이것도 정의를 위하여 트윗 계정 주인은 빨리 검경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하고 그리고 이미 이재명 당선자도 당선자나 그 배우자와 상관없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검경이 수사를 게을리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입장 표명하지 않았더라도 고소고발된 사건 수사를 하는 게 맞고. 네. 제가 쭉 이렇게 자료를 그나마 시간이 있어서 선거 때는 진짜 볼 시간이 없었고요. 보면 여러 가지 SNS와 소통의 기능이 있는데 그 합리성을 추구하고 정답을 찾는 것만 SNS의 기능은 아닌 거다라는 생각 하나 하고 딱 하나가 남았어요. 뭐가 남냐면 흔히 제가 진영 논리라고 공격을 받았어요. 사람이 단순하다고. 그게 저는 선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전쟁인데 그리고 진영 간의 전쟁. 예, 진영 간의 전쟁인데 민주당 그거보다 저에게 이제 쪽지료도 오고 이렇게 저렇게 이재명한테 자리 하나 받기로 했지. 그리고 인수위에 들어가기로 했다며 뭐 이런 얘기가 왔었죠. 근데 실제로 제안은 있었습니다. 제안은 있었는데 그게 제가 경기도의 한 그렇죠. 지역구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제안은 있었는데 저는 우선 제가 경선 과정에서 전해철 후보를 지지했어요. 제가 증인이잖아요. 네. 보통 이제 후보들 인터뷰를 하게 되면 본인이 혼자 나와서 인터뷰하는데 의원님만 특별히 전해철 의원님한테 경선 때 인터뷰할 때 거기 가서 내가 좀 도울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네. 저는 전해철 후보가 알려지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때 생각했고 지금도 차분하게 일을 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해철 후보를 지지했는데 뭐 경선에서 져서 그 공식적인 민주당 후보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기 때문에 뭐 선거운동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토론회에서 그 제기된 문제에 대한 내용은 제가 판단할 위치가 아니나 그 민주당 후보니까요. 그리고 일정 부분 뭐 보호도 해야 됐고 예, 그런데 제가 전해철 후보를 경선 때 지지했는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인수위에 들어가는 건 저는 전해철 후보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또한 이재명 당선자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안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고 또한 이제 우리 가족들이 아프고 그래서 시간을 내기도 힘들어서 안 들어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인수위를 안 들어갔는데 경기도에 취업할 거다. 뭐 이거는 저는 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저도 좀 보면 좀 너무하다 싶은 게요. 정당의 당직자인 사람이기도 하고 이분이 자기 당 후보를 떨어뜨리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 그게 해당이 제명감이잖아요. 저는 그렇죠. 네, 저는 네. 일반 지지자들께서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런데 당원과 특히 당직자, 지역 책임자들은 그리고 지역구에 또 운영위원들이 있거든요. 각 지역에. 그분들은 개인적인 호불호를 떠나 어쨌든 정당인으로 자당 후보를 지원하고 지지하는 거는 뭐 그거는 당인의 상식이라고 봅니다. 당연한 거고요. 만약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기도를 내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거는 인구가 1,300만이래요.
뭐 4분의 예. 1을 뺏기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차원도 좀 있고 상식적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의원님은 요즘에 굉장히 SNS에서 뭐랄까 너무 노고가 많으시다는 느낌이 드는 게 솔직히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모든 말에 일일이 답할 필요가 있을까요? 공격을 하시는 분들은 뭐 답하기 어려워서 답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의미 없는 공격인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그 공격에 대한 비판에 대한 답을 안 하면 확정된 사실이라서 자기 의견 표명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너무 그게 신경 쓰이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선거 전에는 제가 일체 답을 안 했고요. 어. 왜냐하면 선거 전에 답을 하는 거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그다음에 선거 이후에 제가 답한 거는 사실에 대해서 물어볼 때 답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답을 하는 게 있고 안 한 게 있어요. 근데 욕하는 부분, 비난이 목적이라고 느껴지는 건 답할 게 없잖아요. 그냥 욕을 먹는 거고. 그렇지 않고 좀 팩트가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기준을 두고 답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저도 댓글 달린 거 보면 명백한 허위사실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저는 억울하지. 트위터 같은 데는 블라인드 기능도 없고 그래서 네. 억울한 허위사실을 누가 퍼뜨리고 있으면 그걸 지울 수가 없잖아요. 최근에 또 억울하신 점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재명 인수위에 최민희가 들어오라고 했다. 최민희를 들어오라고 했다. 뭐 이런 사실이 막 돌아다닌다면서.